부동산 진검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초보분들이시겠죠. 분양 홍보원에 가서 내가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심한 경우에는 분양 홍보관에 찾아가 보면 분양사원, 분양팀장, 회사 이제 본부장까지 이제 3명, 4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혼을 쏙 빼놓습니다. 지금 당장 청약이나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꼭 뺏길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그리고 뭐 장점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럼 나도 모르게 홀린 것처럼 계약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분위기에 휩쓸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분양사원들끼리는 상황을 건다고 하는데요. 손님인 척, 동료가 손님인 척 브리핑을 듣고 계약하는 것까지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잘 되는 현장에서는 자기가 망설이는 동안에, 본인이 망설이는 동안에 물건을 다른 분이 청약을 놓고 뺏어가기도 하죠. 뺏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잘 되는 현장은 문전성시입니다. 그 분양사원들이 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사원의 브리핑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분양사원의 경우에는 경험 많은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브리핑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사원은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워가지고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브리핑을 해보면 브리핑은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손님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막힘없이 해소하려면 자기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사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궁금한 거는 말을 끊고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앵무새처럼 달달 외운 사람이라면 대꾸를 못 하겠죠. 그러면 그 위에 뭐 상사라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의 진위를 확인하는 거죠. 당신이 좋다고 하는 물건, 호수가 왜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그게, 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투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도면과 미니어처를 비교하라.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분양제죠. 외국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가서 실제 건물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홍보용 도면을 보고, 분양사원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추천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도면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향, 방향, 그리고 엘리베이터, 거리, 일조권, 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도면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때는 미니어처로 가서 브리핑을 듣는 거예요. 미니어처를 보면서. 실제로 미니어처는 본 건물을 축소시켜 놓은 거죠. 방향도, 대지 위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필지처럼, 사업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축소 모형을 얹혀 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버튼을 누르면 쭉 올라가가지고, 내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도 많이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실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분양을 받았어요. 도면만 보고. 그런데 이제, 그 도면상에는 기둥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죠. 근데 가서 나중에 이제 준공 시점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테리어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들은 기둥 하나가 2평 정도를 실효성을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20평이라고 하면 18평 정도의 뭐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대를 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미니어처를 보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이브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 도어 투 도어 시스템, 말 그대로 양계문이죠. 양쪽으로 문이 열려가지고 그 1톤 트럭 같은 경우에 쑥 내부까지 들어가서 상하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주차 공간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원래는 똑같은 큰 대형 문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 주차 공간 때문에 한쪽은 작은 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도면상으로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평면도만 보고 일반인이 판단하기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게 이제 코너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너의 장점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부분은 쏙 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다른 호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쑥 들어가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걸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 시공사에 질의 넣어서 거기를 이제 양계문으로 고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니어처를 보고 그분이 이제 판단하신 거였죠. 제가 가서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제 자랑인데 제가 그건 말씀드려서 고쳤어요. 그래서 밥 한 끼 맛있게 얻어 먹었습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미니어처를 보면서 브리핑을 들으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4. 신탁 계좌인가를 확인하라. 이런 경우는 뭐 신탁사가 왜 존재하는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사가 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시행사나 시공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한다면 마음대로 유용하고 어디에 써버리고 예전에는 뭐 구속되시고 돈 마음껏 쓰시고 구속되시고 잔병 붙이고 나오셨다는 시행사 시공사 대표님들 많으시죠. 뭐 원래 위장병도 있고 해소천식도 있으셨는데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셔가지고 깨끗이 낫고 2년 정도 깨끗이 낫고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신탁사를 같이 끼고 하죠. 그래서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이제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건데요. 청약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뭐 대다수는 아닙니다만은 청약금을 환급받으려고 할 때,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환급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시행사나 시공사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청약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편은 뭔지 그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분양 홍보관에 가서 무엇을 알아볼 건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진검승부 다음 시간 주제는요. 지식산업센터의 노예할층이란 분명히 어디든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꼭 노예할층이란 표현은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좋고 선호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